남편이 외도를 하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가정을 완전 내팽개치고 진짜 거의 부부로서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는데 문제는 이분은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다 없고 가족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명의로 다 돌려놓은 거야. 와, 이러면 진짜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참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혼을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재산 분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 재산 분할을 꼭 해야 되나요? 네, 물론이죠. 재산 분할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가 이혼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안 하시고 네. 이분들은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분들은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이 사실혼도 혼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실혼을 해소할 때는 반드시 재산 분할이 필요한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률혼이나 사실혼이나 재산 분할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을 할 때 우리 법률혼의 민법상 재산 분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른 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건데 네.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제 돈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한 푼이라도 안 줄 수 있는데 혹시 한 푼이라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들이 있죠. 이 재산들에 대해서 기여분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했다고 해서 못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잘못이 없다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 분할할 때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자, 그 기준은 바로 판사 마음입니다. 기준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혼인 기간이 사실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5대5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주부 역할을 20년 동안 해왔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산 분할 받아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남편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다 경제권이 남편한테 있고 재산도 다 남편 명의로 돼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뺏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이 기여분을 주장을 해서 결국 5대5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결혼 연차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진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연차가 적을수록 그럼 몇 대 몇으로 나누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년 차에서 뭐 1, 2년 차다. 나눌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자기 명의면 각자 가지면 되고 공동 형성된 것 중에서 남편 명의로 다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죠. 10년 차가 넘어간다. 뭐 20년 차가 된다. 그러면 이제 5대5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비율이 가정주부에게 어렵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막 입증해도 4대6 막 4 가져가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사실 실무의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가정주부인 여성들의 그 재산 분할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양육비도 재산 분할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양육비는 재산 분할과 전혀 무관한 거고요. 양육비라는 거는 아이가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돈들이에요. 이혼을 하면 한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게 되겠죠.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양육비 자체는 재산 분할에 포함은 안 되고요. 다만 이런 건 고려가 될 수 있죠. 재산 분할은 사실 판사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사님이 볼 때 이분은 가정주부로서 양육도 해야 되고 되게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양육에 관한 사항들이 고려가 돼서 재산 분할에서 조금 더 비율을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쌓은 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이제 이혼한다 했을 때 그 재산도 포함되나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재산, 그리고 내 부모로부터 내가 증여받은 재산, 이런 것들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자, 재산 분할 대상이 되려면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사실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런데 꼭 알아두실 게 있어요. 혼인 전에 이미 내가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아파트를 그 아내가 관리도 하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은 아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재산의 형성,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이제 그 부분만큼은 또 재산 분할에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결혼 생활 중에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로또 당첨금도 나눠야 되나요? 자, 이 복권 당첨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단 우리 판례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아내가 로또의 번호를 다 적어줬어. 남편 이거 가서 로또 사와.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남편이 로또 하려고 하는데 아내한테 돈 좀 줘봐. 그래서 아내가 돈을 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반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혹시 그러면 주식이나 이제 요즘 뜨고 있는 암호화폐도 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현금은 얼마 없지만 주식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주식도 우리가 다 열어볼 수 있죠.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분할할 때 어찌 됐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뭐든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포함이 안 되고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만 포함이 되는 게 맞는데요. 그 전에 갖고 있던 재산도 혹여라도 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재산 분할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사건 중에 좀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분양권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쉬워요. 아파트는 우리 KB 시세, 그걸 보면 아파트의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분양권은 이게 참 측정이 애매합니다. 이 분양권이 남편에게 있고 우리는 그걸 받아와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양권이 꽤 컸어요, 금액이. 그런데 이거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주장은 분양권 처음에 샀을 때 계약금 이것만 내가 분할이 된다. 그 계약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이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는 아니다, 이것 자체가 재산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도 좀 애매한 거예요. 분양권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감정 신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을 감정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게 아니라 다를까 재산이 한 7, 8억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유리하게 재산 분할로 이끌어낸 그런 적도 있죠. 남편분은 일을 하시고 이제 여성분은 이제 가정주부로서 네. 부부 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니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돈은 내가 다 벌었는데 왜 재산 분할을 하냐 이렇게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남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재산 분할이라는 건요, 가사로 기여를 했다는 것도 이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주부도 재산 분할을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돈은 남편이 다 벌었어요. 근데 집에 왔을 때 밥도 안 차려줘요. 그리고 빨래도 안 돼 있어. 음,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밥도 내가 혼자 먹고 그리고 정황상 뭔가 연락하는 남자가 있는 것 같다. 네, 의심이 들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사노동이?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면 되게 이 가사 노동으로서 재산 분할하는 게 아까울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혼인 생활 중에 그냥 아이를 키우고 집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는 가사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밥을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다든지 이 가정에 소홀히 했다는 것을 뭐 평소에 사진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를 좀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 노동에 기여한다고 분명 이제 아내분은 주장할 텐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가정생활 이런 거였다. 청소도 안 해서 사진 이런 거다. 이런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가사 노동이 조금 소홀히 했다는 게 좀 입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혼 소송 이후에 찍으면 될까요? 미리 더 찍어두는 게 미리 찍어 두셔야죠. 이혼 소송 소제기 시점 그때가 기준이에요. 그 전에 자료들을 더 찍어 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약간 숨기고 은닉하고 막 이런 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사례가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가정을 완전 내팽개치고 진짜 거의 부부로서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는데 문제는 이분은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다 없고 가족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명의로 다 돌려놓은 거야. 와, 이러면 진짜 재산 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전혀 부부 생활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참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게 참 안타깝거든요. 이렇게 재산을 은닉한 남편들, 재산을 찾는 법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남편의 소유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한 거. 이거를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명의신탁이라는 걸 입증을 제대로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이름이지만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은 그 남편이 예금에서 현금을 다 빼놔.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빌려주거나. 근데 이런 경우들도 다 잡아낼 수 있는 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금 재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소송을 통해서 3년에서 5년치의 그 예금 통장의 내역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은닉한 재산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완전 그런 악의를 가지고 내가 진짜 재산 다 숨기고 말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같은 거를 다 넘겨버렸다? 이런 거는 우리 민법에 사해행위라고 해서요. 이것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일반인이 하기는 쉽지 않고 변호사라든지 이런 법률 전문가의 그 조언을 받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법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이제 재산 분할할 때 꼭 다 돈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혹시 뭐 다른 물건으로 받고 싶다고 이거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재산 분할 정하는 방식은 진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내가 차가 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차를 내 명의를 갖고 대신 현금을 너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은 너 가져 대신 요 현금 예산 중에서 한뭐 매달을 줘 이런 식으로도 분할이 됩니다. 이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혼을 할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혼 후의 삶입니다. 이 이혼 후의 삶에 보탬이 되는 게 재산 분할이에요. 이 재산 분할은 그래서 이런 부양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에서 뭔가 잘못하면 평생 내 인생이 꼬일 수도 있고요. 이걸 잘하게 되면 아주 그래도 나름 이혼 후의 삶을 잘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힘들고 아주 괴롭고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재산 하나하나 따지는 거 진짜 힘든 거 맞아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들의 그 도움을 받으시고 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네.